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치과 정기적으로 검진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는 소아의 경우, 이번에는 성인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다 끝나고 정기 검진 유지 단계에서는 한 번씩 큰 사진을 찍어보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짧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찍을 때 이걸 왜 또 찍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더라도 가끔 턱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런 거는 사진을 찍지 않으면 초반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게 커져서 치아 위치가 틀어진다든지 얼굴이 조금 비대칭이 된다든지 할 때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치료할 때 고생을 더 하시게 됩니다. 사진 찍을 때 발견되는 낭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낭종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몸에 생기는 그런 물혹 같은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암은 아니고요. 아주 오랜 기간 서서히 커지는 그런 물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뼈 안에서 주로 커지게 되거든요. 뼈를 녹이면서 주변 치아들을 밀어내고 심하게는 빠지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치아 뿌리까지 녹이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식은단 낭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경치료 후에 치아가 썩거나 문제가 생겨서 치아 뿌리 끝에 동그랗게 봉처럼 달린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죽고 거기가 세균이 서식하는 장소로 바뀌면서 세균이나 그 독소가 밖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염증 상태가 됩니다. 보통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데 형태가 동그랗지 않고 조금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턱뼈 모양을 따라서 밑에는 턱뼈의 경계선 부분인데 경계선 부분까지 커진 다음에 양옆으로 확장되는 경우 뿌리까지 녹이면서 옆에 치아까지 침범하면서 마치 아이스크림에서 숟가락을 딱 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신경치료한 치아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수술적으로 제거해야 돼요. 필요하면 입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크기가 크다면 전신 마취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은 사랑니 때문인데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서 난다든지 뼈 속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도 20대 초반이면 뼈도 물렁물렁하고 탄성이 좋고 사랑니도 뼈 속에 완전히 단단하게 뼈랑 거의 한 몸처럼 되지는 않아서 쉽게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생도 덜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능 끝나게 되면 그때 많이 빼게 됩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40대만 돼도 뼈가 20대에 비해서 2배로 딱딱하기 때문에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뼈 속에 완전히 묻혀있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득실을 따졌을 때 지금은 관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분도 원래 다른 것 때문에 오셨다가 정기검진할 때 사진을 찍었는데 사랑니가 3개가 뼈 속에 완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보통 일생 동안 잘 있으면 괜찮은데 머리 주변에 동그란 공간들이 있어요.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는 막 같은 건데 이게 간혹 막이 물혹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처럼 초기 증상이죠. 이렇게 물혹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이게 점점 커지면서 주변 뼈들을 녹이고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정상과 물혹의 경계 범주에 있었다면 최근 6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커졌어요. 확실하게 많이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확실히 물혹이 맞고 이런 경우에는 숨어있는 치아들 대부분의 경우 사랑니죠. 그래서 사랑니는 아직 안 빼고 남아있는 게 뼈 속에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건 빨리 발견된 편이라 치아 빼면서 같이 제거하면 되는 경우에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이렇게 커져요. 정말 크죠. 뼈를 바깥으로 나와서 입안까지 보이게 돼요. 이걸 제거하고 나면 뼈가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회복도 힘들고 수술도 크고 이렇게까지 놔두기는 쉽지 않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 훨씬 빨리 발견해서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자주 발견되는 것은 이제 치성각화낭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경치료된 치아나 사랑니처럼 특정 치아랑 연관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딱히 이유가 없죠. 특히 이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재발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할 때. 그래서 치성각화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말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이거의 특징은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아가
어느 날 제 위치에서 벗어나요. 치아가 안쪽으로 쓰러진다든지 솟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빠르게 발생을 하면서 불편감이 생겨서 보통 치과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대학병원에 구강내과로 의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입천장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뼈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란 경우가 있고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부풀어 오르는데 누르면 말랑말랑해요. 물풍선처럼. 그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보면 보통 여기 가운데 코 쪽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이쪽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거기 쪽에 부룩이 생겨서 점점 커지는 경우예요. 이거는 입천장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만약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 많이 커진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내가 불편감을 인지할 때는 조금 많이 시기가 지난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비구개관 낭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신경이 나오는 게 비구개관이라고 하는 그 관을 통해서 나오는 신경이고 그 주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구개관 낭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세 가지 낭종에 이것까지 해서 치근단 낭종, 한치성 낭종, 치성각화낭, 비구개관 낭종까지 보통 이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 두 개는 조금은 그래도 흔하고요. 뒤에 두 개는 정말 드뭅니다. 발견을 하면 적절하게 관련과로 의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크게 불편감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뼛속에 숨어있는 낭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플란트 치과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